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의 주승 김도영입니다. 와, 정말 어제 제가 퇴근을 거의 새벽까지 저희가 회의를 좀 하다가 늦게 갔는데요. 와, 몸이 그냥 오슬오슬 떨었는데요. 추워서 좋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어쩔 수 없이 안기는 부분도 좋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요, 이 추위에 몸을 떠는 것이요, 오히려 운동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 추운 게 좋은 거구나 핑계를 하면서 좀 오들오들 떠는 게 남들에게 좀 오두방정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건강을 챙기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분 정도 추위에 노출이 되면 오돌오돌 떨다 보니까 이 부분이 1시간이나 운동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 너무 움츠리지 말고 산책을 좀 하면서 조금씩 건강을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웅크렸지 말고요. 가벼운 산책도 해보고요. 가벼운 산책만큼 시장이 오늘 조금 가벼웠던 것 같아요. 강하게 좀 올라갔으면 좋았을 건데요. 조금 발목을 잡히긴 잡혔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속 약세장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급반등 노릴 수 있는지 우리 멘토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요. 4.47포인트 40포인트 상승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4포인트 상승 마감하면서 1891.3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1.94포인트 하락 마감을 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얘기가 시장이 좀 도배가 됐었습니다. 505.6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5.9원 급락 마감한 1077.90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환율 시장과 국내 시장의 CDS 프리미엄 위험 부분에 대한 스프레드 자체는 조금 안정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과연 오늘장 그래도 강한 양봉으로 갭상승이 많이들 종목군들이 출발했습니다. 오후장까지 견뎌내지 못한 종목군들도 많았지만요. 과연 우리 멘토분들 성적표 어땠는지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의 적용에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엘멘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우하이텍이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실적이 현대모비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살짝 약보합 마감을 하면서 현재 수익률 3.5%의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빅솔론이 금일장 1.93% 상승 마감을 하면서 3.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세계 멘토가 어제 포트를 완벽하게 바꾸었습니다. 바로 PSK 오늘장 시초가인 1,400원에 6.7%로 확정 매도 처리가 되었고요. 또한 삼영 ENC 역시 오늘장 시초가인 8,770원에 2%의 수익 실현으로 포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75,500원에 신규 편입이 되었고요. 대한항공 34,500원, 서흥캅셀이 35,700원, 코웨이가 66,000원으로 저가 편입이 성공 모두 다 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넥스턴이 오늘장 보란듯이 코스닥 지수를 비웃었습니다. 6.23% 강한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수익률 무려 다시 27.1%까지 강하게 올라옵니다. 전 종목이 현재 빨간 단풍이 들어있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화요일장 ICD 역시 오늘장 시초가 11,250원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확정 수익 13.2% 시장 기대 수익률을 넘어섭니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코텍 14,750원에 저가 편입 성공했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1 손절가를요 65,000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효성 역시 손절가를 57,000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화요일장 승천주로 SKC가 33,3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농우바이오가 1.10% 상승 마감을 하면서 6%의 수익률을 들어오고요. 빙그레와 국순당을 탄력 둔화 및 신규 포트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동욱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에너지가 2.71% 상승 마감을 하면서 손실률을 조금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22.1%로 2위를 들어오고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19.7%로 3위를 들어옵니다. 예병군 멘토의 한진중공업홀딩스 15.4%로 4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ICD 오늘 포트에서 제외됐는데요. 13.2% 확정 수익으로 5위를 기록합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 1위 공개합니다. 1위가 바뀌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 최근에 기관 쪽 러브콜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27.1%로 다시 1위를 탈환합니다. 명예의 전당에는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5.7%로 금메달,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로 은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지금 저희가 살짝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 멘토, 출연하신 멘토분들과 함께 시장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도 세워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를 방문하신 두 분은요. 바로 이드코 멘토, 정동욱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 장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코스닥 테마주들이 줄줄이 막판부에 급락이 좀 나왔죠. 뭐 엄청 많아서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드코 멘토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강하게 가도 됐을 법한데 못 갔어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의 기술적 반등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큰 의미를 좀 부여한다기보다는 일단 저가 매수에 의한 반등이 좀 나왔다라는 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조선주들 그리고 자동차주들까지 그동안 하락했던 것에 대한 일단 반발 매수세로 상승이 좀 나와주었는데 글쎄요. 일단 지금 시장의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는데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음봉전환한 모습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의 힘이 약하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외국계 쪽에서 2천억 넘게 일단 매도가 좀 나와준 게 아무래도 좀 주된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도 좀 약세가 나오면서 지수 탄력을 좀 무뎌지게 만들었던 오늘의 시장의 포인트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의 차트를 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120만 9천원대 그러니까 작년 7월하고 8월 달에 쌍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150만원대까지 쌍봉을 그리면서 급등이 나와줬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장기 이평선들까지 전부 지금 무너뜨린 상황인데 그 이후에 지금 고점 대비 1차 하락이 일단은 12월경에 나와줬었고요. 2차 하락이 1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중요한 게 지금 보면 1월 10일경에 127만 2천원의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었고 28일경에 127만 3천원을 지지해줬습니다. 해서 이 지금 구간 자체를 단기 쌍바닥으로 보고 127만원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지수는 좀 하방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일단 3차 하락 파동이 조금 진행이 되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 상승 탄력이 제한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3전의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뭐 주목으로 보시더라도 강한 저항 라인들이 지금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일단 강력한 호재로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일단은 좀 부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미 글로벌 주포들이 일단 FOMC 회의 전에 아르헨티나 악재를 끌고 나온 게 일단 자신들이 한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어떤 포지션이 아니었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FOMC 회의 전에 그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좀 판단에 들어갔었는데 막상 지표들을 열어보니까 뭐 PMI 지수라든지 기타 경기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걸 또 악재로 삼아서 하락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결국에는 현재 구간 자체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베팅보다는 일단은 조금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월요일에 갭 하락했던 부분은 일단 분명히 갭은 일단 채우러 갈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게 한 1910선에서 한 20선 정도니까 그 라인까지는 일단은 자동차주들이라든지 조선주들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 정도 보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이드코멘토. 자, 오늘 우리가 어찌됐건 해외 미국 쪽 증시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갭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입니까? 아니면 아직 좀 열어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추가하라. 일단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동안에 이 월봉 차트입니다. 이게 월봉 차트인데 2011년도 2011년도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전부 다 아랫꼬리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아랫꼬리 후에 반등, 아랫꼬리 후에 반등, 아랫꼬리 후에 반등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아랫꼬리의 저점에서 지금 지지가 나와줬던 부분이 60월봉선이거든요. 지속적으로 60월봉선, 이 형광색 부분, 60월봉선을 지속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0월봉선이 지금 차트로 보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60월봉선이 이제 1850 정도 나옵니다. 해서 저는 1850선 거 정도까지 열어도 돼 삼성전자를 단기 쌍바닥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에 대한 그 부분까지는 일단은 열어두되 일단 월요일에 갭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1910선에서 20선 정도까지는 상승 포지션을 일단 열어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갭을 일단 분명히 메꿀 것이다. 하지만 추가 하락을 좀 열어둬야 된다. 1850포인트 정도 열어둬야 된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랬나요? 오늘 사실 오후장에 남북 이산가족 협상이 긴급적으로 타결이 됐죠. 날짜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이때 줄줄이 테마주가요. 정동욱 멘토. 급락이 나왔어요. 뭐 남북 경협주, 3D, 사물인터넷, 비트코인, AI 해저터는 전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요. 테마주들 갑자기 잘 가다가 오늘 왜 이렇게 빠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테마주, 특히나 테마주들과 그리고 셀트리온의 주가가 무너지면서, 개인의 투매성 매도가 이제 장 후반부에 코스닥에서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0.38% 하락 마감을 보였었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테마주 장세는 1월 말까지만 지속되고 2월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로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었는데 오늘 그에 걸맞게 뭐 테마주들이 뭐 줄줄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테마주들이 무너진 가운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맨 처음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급격하게 무너졌었는데 역시나 서정진 회장이 뭐 출국이 안 된다, 금지시킨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무너지면서 뭐 3D 프린터 대장주인 뭐 TPC가 갑자기 하한가 부분까지 가면서 다른 테마주들 특히나 오늘 호재성 기사가 나온 남북 경협주 역시 마지막에는 대장주인 뭐 에머슨 퍼시픽이 이제 하한가를 기록하는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테마주들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상승을 할 때는 항상 막판에 이제 금감원 조사라든지 이런 금융권의 조사가 나오면서 테마주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테마주들이 정말 기승을 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 뭐 김도영 멘토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수많은 테마주들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테마주들이 높게는 뭐 100%, 200%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테마 장세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올랐던 차익 매물이 과도하게 오늘 출회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테마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지 매수해야 되는 시점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사실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내일쯤이면 돌아올 것이다. 반등이 기술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사실은 좀 많이 놀랬을 거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시장이 되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테마들이 형성이 됐고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 견인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오후장에 거의 마감 부근에서 같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많이 놀라셨을 테고 그분들 앞에서 지금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대응을 주셨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땐 내일장에는 대부분 거의 100% 정도는 다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와는 다르게 오늘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뭐 내일이나 아니면은 이틀 후에 반등할 기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등을 한다고 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거나 상승 전환으로의 시도가 아니라 역시나 단기 반등을 시도할 뿐 역시나 중반기 이번 달 뭐 중반기까지 본다면 하락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장쯤에는 전량 매도하는 전략이 조금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테마주 오늘 순간적으로 가슴을 좀 놀래고 울렁거리긴 했지만요. 내일 정확하게 우리가 집중을 해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 전량 현금화하자라는 의견을 정동 멘토가 좀 주셨습니다. 분명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시기적으로 사실은 이 칼바람이 지날 때 어떤 칼바람이 오죠? 주식시장에 또다시 상장 폐지라는 칼바람이 좀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실적이 가미되지 못하는 중소형주, 위험한 테마성이 있는 종목군들 조금은 소액 정도만 투자를 해보자. 그런 습관을 길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에 소폭 상승이 좀 나와주었었는데 최근에 제 포트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갖는 종목이 일단 농후바이오죠. 이 농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트에 편입한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일단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 농후바이오를 편입할 때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드린 게 기술적 흐름. 일단은 쓰리바닥이었죠. 그 쓰리바닥에서 끌어올린 주체가 일단 기관 쪽, 그러니까 보험 쪽에서의 쓰리바닥이 형성될 동안에 관리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일단 기관 매수세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앞으로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매수를 못 하신 분들께서도 일단 22,000원 정도 중반권 흐름에서는 일단 충분히 눌린 매수도 좀 가능한 상황이니까 일단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일단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권에서 하락권으로 좀 전환이 되었는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기관에서 차익 실현이 좀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하락폭은 조금 과도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은 일단 충분히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오늘 뉴스가 하나 나온 걸 보니까 헬스케어 섹터들이 이익 추정치가 12.3%로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중심에는 메디톡스가 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보다 2.5배 이상 뛰어오른 그런 착시 효과가 착시 효과라고 일단 언론 보도가 좀 나왔는데 그만큼 이 메디톡스의 내외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 해외 매출에 대한 실적 증가였기 때문에 최근에 같은 업종에 있는 뭐 엘러간사도 미국 쪽에서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티그룹에서 그러니까 어제죠. 시티그룹에서 엘러간사의 주가를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레포트가 좀 나와주었는데 목표가를 일단 상향한다라는 건 그만큼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호전세가 좀 나와주었을 때 나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형 시장에 일단 열기는 점차 좀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톡스는 지속적으로 좀 홀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빙그레하고 국순당을 일단 탄력 둔화로 이제 매도 처리를 하는데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 하락폭이 큰 폭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약간은 좀 지루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처리를 해서 신규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두 종목 중에서 국순당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 자체가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일단 완곡하게 지금 옆으로 기는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인 홀딩 추세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포트폴리오 지금 이드코 멘토의 점검을 좀 들어봤고요.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실적적인 부분에서 올해 한국전력 굉장히 큰 턴어라운드를 맞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사실상 뭐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다시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거는 1분기 실적 굉장히 우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기에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한국전력 뭐 지금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역사적 PBR 저점이 0.3배 수준입니다. 역시나 그걸 주가로 환산을 하면은 27,000원에서 28,000이 부근이 되겠는데 비역사적 PBR 고점은 또한 0.6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조 원 후반대나 4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개선세는 2015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역시나 2014년 올 한 해 동안은 한국전력의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에 따른 역사적 PBR 고점 부근까지는 조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한국전력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PBR 고점이 뭐 0.6배를 말씀을 못 드리지만 0.5배 수준까지 뭐 5만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전력은 올 한 해 동안 꾸준히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테크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테크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우량하고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즉 비수기인 이제 4분기와 1분기 모두 비수기가 없어진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테크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시장 상황이 막판에 갑자기 빠지면서 마이너스 0.63%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올 실적 발표일에는 굉장히 뛰어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좀 강력하게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핵심적인 정동멘토의 종목, 몇 가지 종목을 저희가 점검을 해봤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시황감과 전략을 엿볼 수 있고 탑픽 종목도 선정하는 그 시간이겠죠. 바로 종목 발견 신봤다 곧바로 출발합니다. 해에서도 살짝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은 유일무이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계좌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바로 정동 멘토가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슈는 역시나 이상가족 이제 합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남북이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11월 이후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이 3년 2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은 합의서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를 진행하며 상봉 규모는 지난해 8월에 합의한 대로 양측 각각 100명씩 실시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남북자 생사 확인 등을 제기하고 상봉 행사가 개최된 이후 적십자 실무 접촉을 열어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좋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세하게 잠시 뒤에 들어보겠고요. 이에 따른 정동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네, 저는 현대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가족 상봉에 합의가 되었는데 현대차를 탑픽 종목으로 좀 잠시 뒤에 들어보겠고요. 이드코 멘토는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대동스틸입니다. 대동스틸 가스관 테마 쪽에 지금 있는 종목 같은데요.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이 합의, 극적 합의 내용을 좀 접할 당시에 시장이 좀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놓고 보면 당연히 남북 경협주 기대감으로 강하게 갔던 것이 오히려 더 강하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꼭 뉴스에 팔아라, 소문 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라는 것처럼 갑자기 급락으로 좀 변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방산주 강하게 급락 나올 것만 같았는데 그냥 횡보하는 모습에 자기의 갈 길을 좀 갔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되게 헷갈립니다. 정동욱 멘토.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김도영 멘토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러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것이, 적합한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이산가족 상봉을 해서, 관련주인 남북 경협주가 정말 실적이 개선된다면 이러한, 뉴스가 나와도,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이산가족, 상봉에 의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경협주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뉴스 이슈화가 됐을 때 재료가 노출됐을 때 테마주는 파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이슈로 정해진 이유는 이 이슈에 의해서 주식 관련된 종목을 사자 이게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테마주를 조심해보자 이러한 취지로 이러한 뉴스를 정했기 때문에 역시나 테마주 조심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주들 갑자기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많이들 좀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 이득구 멘토. 오늘 사실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왔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 키 리졸브 훈련과 일정도 겹친다란 또 부정적인 안 좋은 시각도 언급을 했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미사일 전진 배치 소식도 긴급하게 지금 저녁 시간대에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일단 정동욱 멘토님께서 일단 이산가족 이슈를 좀 이슈로 좀 들고 나오셨는데,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대북주를 저는 들고 나오셨을지 알았는데, 테마주, 현대차를 좀 들고 나오셨고,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일단 북한이 최근에 키 리졸브 훈련에 반발을 하면서 일단 이산가족이 좀 틀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좀 말도 있었는데, 일단 합의가 좀 되면서 성사가 됐다고 하니까 일단 좋은 소식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2월 달에 김정일의 생일이 있습니다. 일단 광명성절이라고, 이 김정일의 생일을 일컬어서 일단 말하는 날을 일단 광명성절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언론에 지금 보도가 나와준 게 지금 ICBM이죠. 일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신형을 2012년도에 좀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 그 미사일이 발사 준비 중이라는 지금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물론 또 사실이 아니면 좋겠지만은, 일단, 이산가족 합의를 하고 일단 광명성절을 앞두고 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을지는 아무도 일단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게, 일단 이산가족 합의를 일단 했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해서 종목별로도 앞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스페코나 일단 방상주들, 이런, ICBM,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 여부가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 방산주들도 조금은 주가가 탄력적인 부분은 또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대북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방산주가 상대적으로 지금 좀 받쳐줬다라는 거는 조금은 그 부분은 좀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여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남북 간의 대화 창구나 이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투자해서 우리가 자산을 증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시장이 지금 최근에 사실 어렵습니다. 2014년이 들어와서 계속 약세장이 지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테마주의 급락. 그런데 이 어려운 시장, 또다시 이 북한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목을 더 잡을 건 아닌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럼 대응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발목 잡을 것 같습니까, 정동욱 멘토? 지정학적 리스크, 최근이라 아니라 2010년 들어서 북한 도발에 의해서 국내 증시 정말 9시부터 10시
반짝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오히려 오후장에는 상승을 하는 그런 장이 돼버린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만약에 도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이제 역사적 이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제는 저가 매수를 하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 심지어 개인 투자자마저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뭐 도발성 이러한 이벤트를 발생을 시킨다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북한에서 뭐 호의적으로 지금 뭐 한국과 뭐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호의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남북 경협주 만약에 뭐 주가가 상승을 안 한 그런 상태라면 매수해도 괜찮지만 현재처럼 이렇게 이미 선반영되면서 급등한 상태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북한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흔들리는 한국 증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산가족을 3년 몇 개월 만에 좋은 소식으로 좀 화답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도 좋게 북한발 리스크의 갑자기 순간적인 급락, 이 약세장의 핑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정동멘토 오히려 조금 좋게 생각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 도쿠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단 거의 비슷한 의견이고요. 아하. 일단 시장이 일단 급락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일단 단발성으로 일단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일단 북한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매수로 공포를 사자라는 말이 있듯이 그 부분을 일단 매수로 접근하면서 투매에 동참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최종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의 지금 키 리졸브 훈련과 맞춰서의 또다시 이 대미사일 부분의 이동 감치, 또한 2월 달에 북한 쪽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 조심하자라는 의견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너무 우려하지는 말자. 그렇다고 한다면 방산주의 투자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제요. 타픽 종목을 선정해 주셨는데 먼저 정동멘토의 타픽 종목이 저도 궁금하고요. 이득코멘토도 궁금하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타픽 종목 현대차, 이산가족 상봉. 연관이 있나요? 사실상 이산가족 상봉과는 연관성이 뭐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대차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가지고 온 이슈는 이 이슈에 의해서 관련된 종목을 사자 이 취지가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과도기에 있는 시점에서 실적 대비 과도하게 하락한 그런 실적 우량주를 집중해보자 이러한 관점으로 현대차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전에 앞서 좀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남북 경협주 왜 조심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보시면 지금 에머슨 퍼시픽과 뭐 현대상선, 뭐 이화전기, 광명전기, 뭐 로만송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에머슨 퍼시픽 뭐 대장주를 하고 있는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는 현재 14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아직까지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게 에머슨 퍼시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실상 뭐 테마주 장세에 의해서 같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다른 우량한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이러한 테마주들 오늘 하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발언이지만 차익 실현 물량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료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대선 테마주 자료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우리들 제약이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네.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2012년 1월 달에 주가가 3,000원 부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00원까지 하락을 그때 2013년 6월까지
500원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역시나 재료가 노출된 다음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대선 테마주에 의한 개인 손실액을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작년 2012년도에 대선 테마주에 의해서 개인 손실액이 거의 1조 5천억 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테마주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현대차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분기 실적 우려감 그리고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을 떨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적 우려감이 끝났고 그리고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이 끝났기 때문에 주가에 모두 녹아들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PER로 봤을 때 정말 PER 5배 수준의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차 실적 시즌을 맞아서 본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신흥국 위기가 지속적으로 테이퍼링에 의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대두가 될수록 역시나 경제 펀더멘털, 경제 체력이 기초 체력이 굉장히 우량한 한국 증시가 차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만약에 차별화가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 자금에 의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기아차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이러한 전차 군단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금을 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오르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PER 5배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 PER 5배 정말 과도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현대사도 무방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있다. 현대차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신차 효과 줄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관점이라면 좀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 도코멘토 부분 또 우리가 상세하게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스관 테마 쪽에서 가장 기술력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이산가족 합의가 나왔고 또 그 전에 중대 제안을 하면서 우리 정부와 북한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대북주들이 일단 최근에 이 이산가족 제로로 인해서 에머슨 퍼시픽이나 기타 대북주들 상당히 좀 많이 단기 급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로가 노출된 일단 대북주들은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연결될 수 있는 섹터들 중에서 가스관 관련주들 그러니까 작년 9월경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방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었죠. 그래서 유라시아 철도나 남북로 가스관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단기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은 잠잠해지면서 주가도 다시 제자리에 찾아오는 바닥까지 하락한 상황이었는데 굳이 지금 변동성이 큰 일단 대북주들보다는 일단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가스관 관련주들이 오히려 조금 매수하기에는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저도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지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와 관련 없이 상승할 수 있는 테마 쪽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닥에서 특징적인 좀 모습이 나와주었던 게 일단 테마주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이번에도 이 이산가족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기대가 일단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일단 PPT로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할린 이게 남북러 가스관 예상 경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할린 가스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 예정 중인 상황이 이 점선으로 표시가 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이 되면 북한의 경우에서 우리나라 삼척까지 그러니까 삼척에 우리나라 가스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일단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일단 만약에 이렇게 형성됐을 경우에는 건설비가 30억 달러 그러니까 3조가 넘는 돈이 일단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을 경유했을 때는 북한이 받을 수 있는 통관비가 1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약 1,000억 원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일단 북한 쪽에서 중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호의적인 분위기로 몰아가는 걸 일단 보면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관 사업에도 일단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서도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통령께서 일단 통일이 대박이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만큼 정말 이 경제 효과들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다면 현실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품으로 인한 경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섹터 쪽으로 좀 관찰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전체적으로 남북에 대한 화해 모드, 좋아진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드코멘토의 관점, 최근에 이제 자원 싸움도 좀 있잖아요.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방산중 관련된 부분, 이산가족 내용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이산가족이 극적으로 상봉을 수용했습니다. 한 2월 20일경쯤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얘기했는데요. 남북관계 해방조짐 보이나라는 의견에서 두 분 모두 다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자. 너무 북한발 리스크 쪽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주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도큐멘토는요. 가스관, 철도주 위주로 이동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대동스틸을 가스관 테마 쪽으로 트레이딩 관점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동 멘토는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또다시 남북 경협주의 강한 상승세 뒤에 발생됐던 개인 투자자들의 어두운 이면을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요. 실적주 위주로의 지금 현재 저가 매력이 있는 부분으로 접근해서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현대차, 실차기대와 엔저기조 이제는 발목 잡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토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이 정상궤도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색깔을 뽐내게 됩니다. 바로 내일장 승천주 시간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그러면요, 화면을 통해서요, 먼저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승천주로 이두코 멘토는 에이텍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정동 멘토는 팜스토리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팜스토리, 정동 멘토의 포트에 저희 운영 원칙상 매도 포트 제외가 되었었고요. 다시 재편입이 되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팜스토리의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팜스토리라는 기업입니다. 팜스토리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기업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배합사료 그리고 뭐 식육 그리고 도계 도합사업부를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팜스토리 본격적인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4년 올해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료사업부가 지금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 실적, 사료사업부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료사업부 실적이 개선되는 이유를 지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국제 곡물 가격을 제가 제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국제 곡물 가격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2013년 7월에 톤당 270불 하던 것이 현재는 170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올해 1분기부터 실적 개선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간간히 뭐 질문하시는 내용들 중에 왜 지난해 7월부터 하락을 했는데 왜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은 판가에 그러니까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 곡물 매입가가 반영되는 시기가 6개월 정도 지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 하락한 곡물 가격이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할 종목이 팜스토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경쟁사 대비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팜스토리의 경쟁사로 꼽을 수 있는 기업은 뭐 선진과 그리고 팜스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선진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한 5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300억 원대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2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현재 팜스토리는 연간 매출액이 오히려 2배가량 높은 1조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400억 원대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시가총액은 절반 수준인 1,000억 원대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역시나 실적이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팜스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가총액이 4천억 원을 넘어서는 즉 4배가 넘는 수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정말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 이제 팜스토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요번에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마진 스프레드 확대에 의해서 실적이 단기성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팜스토리가 이제 기업의 구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점유율도 상승을 했고 사업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기업이 됐었는데 지금 마진 스프레드 확대에 의해서 실적이 개선된다. 그런데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국제 곡물 가격 선물 추이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갈색 부분이 평년의 이제 차트를 나타내는 것이고 파란색 부분이 2012년도 그리고 빨간색이 2013년도에 국제 곡물 선물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2012년도에 곡물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오히려 이상 급등을 했던 거지 현재 하락한 곡물 가격은 정상 궤도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진 스프레드 확대는 단기성 이벤트가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실적이 되는 그러한 이제 펀더멘털 회사의 가치가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팜스토리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재편입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경쟁사와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주가의 상승 레벨업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매매 포인트까지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서 1,500원대의 주가가 현재 1,400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류 독감에 의한 피해가 거의 전무한 상태가 지금 팜스토리입니다. 오히려 하림 계열 쪽이 이제 피해가 좀 더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하림 같은 경우는 조류 독감이 발생하고 오히려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아닌 수혜가 예상되는 팜스토리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정말 강력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1,4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7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표가는 한 2,400원 부근인데 1,700원은 역시나 1차 저항 구간이 발생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1,800원 구간 미친 1,7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3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멘토의 팜스토리 1,400원에 재편입을 합니다. 이번에는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코멘토의 종목, 지금부터 투자 포인트 에이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에이텍이라는 종목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에이텍이 교통카드 솔루션이나 PC 모니터, SI 사업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티머니 카드라고 카드에 찍는 단말기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 뭐 교통카드 단말기라든지 버스 승강장에 가면 뭐 버스가 언제 온다, 뭐 몇 분에 온다 이런 시간을 나타주는 버스 정보 안내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까지 이런 단말기를 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일단 전국적으로 버스 단말기에 일단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에이텍이 가진 기술력과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교통카드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 수혜 그리고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콜롬비아나 뭐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쪽에서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좀 수주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정부 정책적인 면도 있지만은 해외 쪽의 매출이 살아난다라는 건 그만큼 실적적인 면도 커질 수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도
3,530원의 외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로 편입이 되면서 한 20% 주가 상승이 나와주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저점 지지를 했는데 그 저점이 3,590원입니다. 해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3,815원에서 20원 3,815원에서 20원대 쌍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현재 바닥 라인들을 아주 양호하게 유지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5일선을 지지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구간은 충분히 매수 가능한 그런 영역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한 4,020원 정도, 목표가를 200일선 정도죠. 4,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를 쌍바닥이 이탈하면 안 되겠죠. 3,500원 정도로 잡아서 내일 편입 시도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이득코멘토의 에이텍까지 내일장 승천주로 편입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주쌤 출격합니다. 네, 예병군 멘토, 정재훈 멘토 동시 출격합니다. 2월장 증시 향방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겠고요. 여의도역 3번 출구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 무료입니다. 현장 접수되니까요. 여러분들 1577-7451로 추가사항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들고 춥지만 기운 내고 좋은 봄날 오도록 기대하고 승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득코멘토, 정동멘토, 그리고 저 주생 김다영이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